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 발명 유튜버 해즈이에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이고요.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맵, 디자인 맵,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무래도 관심이 많지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최근 창업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즐리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에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시작하신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지원 방법이나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아니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지원 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원 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국내외 IP 권리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작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는 2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요. 보통 3월 초면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2022년도 신청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공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2021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1년 온라인 설명회에서 공개된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보시다시피 국내 특허는 130만 원, 국내 상표는 25만 원, 국내 디자인은 3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해외 권리안은 특허 PCT 300만 원, 그리고 특허 개별국 진입은 700만 원, 상표 출원은 250만 원, 해외 디자인은 28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부터 교부금 지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모집 정보, 수시 모집, 그리고 2, 3월에 공지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2월 15일, 2월 15일, 작년 기준으로는 2월 15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30%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거의 소기업 10%에 해당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요, 지금 2022년도에는 컨설팅이 없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컨설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 자세한 신청문이 나오면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보시면 사이트 링크가 pmsripc.org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링크를 조금 설명드린 게 RIPC, 그러니까 지식재산센터죠.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사이트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기업, 신규 기업 모두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회원가입은 여기 지원 기업에서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공지가 여기 이 사이트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은 아무래도 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회원가입 시에는 보통 그 이메일 인증을 하는데요. 이메일 인증번호 발송에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메일 발송이 그렇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안 오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증번호를 기다리시고, 회원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후에 PMS 접수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또 별도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IP 권리와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직 2022년도 공고문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 공고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을 보시면요. 인천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인데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분들은 조금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 예비 창업자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자, IP 디딤돌 프로그램 그리고 IP 나래 프로그램을 저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IP 권리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서류를 보면 사업성이나 회원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청하셨을 때 될 확률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 IP 디딤돌 프로그램이나 IP 나래를 지원하시는 것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죠.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접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청 접수 전에 출원이 된 건은, 출원이 된 건, 출원이 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출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한마디로 신청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출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미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부터 서류 준비를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6월 중순에 접수가 시작되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인천 지식재산센터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거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선정 홍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정이 되면요. 선정이 되고 출원 진행을 한 후에 교부금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에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도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허 130만 원.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에는 실용신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빠져 있는데 조금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 공고까지. 자, 그리고 상표 디자인 이렇게 25만 원, 35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자, 특허 지금 PCT 특허 개별국 상표 디자인 요거는 작년과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소기업 10%, 중기업 3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총 소요 비용에서 여러분 계산하셔야 될 게, 자, 부가가치세는 10%죠. 요거는 제외. 그러니까 총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용이 뭐 15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요. 나왔다 하시면 부가세가 10% 붙겠죠. 그러면 15만 원이 부가세.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부가세는 제외니까 요건 포함 안 되니까 요 비용에서 자, 10% 기업 부담금이겠죠. 자, 기업 부담금이겠죠. 요거 10% 기업 부담금을 하면요. 15, 15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135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특허 기준으로 1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최대예요. 최대가 13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은 13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자체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소지, 여러분들이 공장이 있거나 본사가 있으신 그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게,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현황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마지막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신청이 시작할 때는 요게 다 활성화가 되고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마감이 되면 될수록 X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외 특허, 국내 특허, 요게 아무래도 비용 지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 위주로 또 받는 게 유리하고 좀 효율적이란 거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청 확률을 좀 높이려면요. 여러분들이 미리 변리사를 선정해 주세요. 변리사를 미리 선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정하셔서 미리 출원 준비를 다 해두세요. 출원 준비를 해두셔서 신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출원은 하시지 마세요. 출원 준비까지만 해두시고 출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출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원 준비까지만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을 해버리면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것도 2021년도 기준의 신청서입니다. 국내 권리화 신청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2022년 신청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걸로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보통 저는 이제 개인 기업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개인 기업이고요. 보통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기업이 이제 많이 걸릴 확률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뭐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P 디딤돌이나 IP 나래를 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2건을 신청한다 그러면요. 자, 복수 신청일 경우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신청서를 2건일 경우에는 2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청 개요 작성하는 거 필수고요. 자, 권리와별, 요거는 이제 뭐 특허, 디자인, 상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화 추진 활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등록 가능성도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좀 필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능성, 여러분이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확인 서류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일 경우 요거 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작성 더 잘 아실 테니까 하시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창업자분이나 지금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개인분들에게는 다른 IP 나래나 디딤돌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본금, 종업자 수, 매출액, 수출액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내는지, 자본금이 있는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치가 조금 높으면, 아무래도 원활하면 좀 점수가 높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 심사에 넣는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는 일반 조금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조금 이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고, 개인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 디딤돌이나 IP 나래 지원하시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개인일 경우에는 요거 작성하시면 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국내용 요거는 이제 특허 실용신안 지원인데요. 이것도 뭐 2021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2022년도에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명칭 요거는 이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기술, 국내는 어떤 기술이 있었고 요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는 요걸 만들었다라는 걸 기재해 주시면 되고, 발명의 구성은 요 목적의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떤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글로. 자, 그리고 기대 효과는 요 기술을 통해서
요건 어떤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뭐 요런 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이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도면에 대한 그 이미지나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이죠. 이미지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시도 아니면은 뭐 좌측면도, 확대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상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허 청구시 상품 명칭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대리인분들에게 부탁하라는 미리미리 가셔서 미리미리 상담받고 준비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출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만약에 선정되면 지원금 받는 거고요.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어쨌든 사업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가서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신청 내용도 객관적이면서도 심사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고 아무래도 설득력이 높아지는 자료가 되겠죠. 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인 통해서 가서 하시는 게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요. 객관적인 설득력도 높은 자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작성하실 수 있고 디자인 설명, 뭐 거기에 대한 재질이나 형상 모양 같은 것들, 그리고 요점, 여러분이 권리받고자 하는 여기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권리를 받고 싶고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거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적용할 제품은 뭐 선풍기야, 아니면 공기청정기야, 화장품 케이스야,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은 요거는 화장품 용기인데 요런 재질을 가지고 있고 요런 뭐 원형의 긴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할 경우 별지, 뭐 여기에 대한 상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뭔가 인증이나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설명 적으시면 됩니다. 길게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이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장 이상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개 다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허나 디자인, 상표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로 다 적어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요 부분은 사업성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화. 그러니까 명칭 적어주시고요. 자, 발명의 명칭이나 디자인의 명칭, 또 상표명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배경, 내가 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어떤 목표,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화하고 또 지금 이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이 경쟁사는 어디고 시장 규모는 어디고 시장 동향은 어디며 시장의 외적 요인, 이 제품만의 특징적인 그런 외부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활용 계획은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거 조금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거 적으면 돼요.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나는 요런 기대 효과 요런 매출액과 기대 효과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거 어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가능성은요. 필수 기재는 아니지만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출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니까요. 그리고 옆에 작성자를 보시면 무조건 특허사무소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대리인에게 지원 전에 미리 조금 컨택해서 작성해 놓으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작성했을 시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런데 어쨌든 뭐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대리인 찾아가서 잘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리인에 따라서 조금 비용은 절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서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뭐 신청 기업 대표자 이렇게 사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읽고 여러분이 동의를 해서 요거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원 대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신청 전에 출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선정된 후에는 출원을 하셔도 되는데요. 신청 전에는 절대 출원하시면 안 되고 출원한 후에 1개월 이내에도 절대 취하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각하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의성이 보이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취하를 하거나 뭔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면 3년간 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여러분이 확실하게 출원을 해서 심사까지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거절 결정이 나와서 여기서 멈추겠다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대응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선 괜찮지만 임의로 여러분들이 취하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리인을 꼭 통해서, 그러니까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출원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변경, 분할, 지정, 출원한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출원인 것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동일한 건을 타 기관에서 출원 받은 비용도 당연히 지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제한이 있는데요. 출원 번호 한 개당 1회 지원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출원 번호 한 개당 하나의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정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데 다류에 출원을 하시더라도 한 개로 인정돼서 한 건당 최대 25만 원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 경우에는요. 법인 명의 그리고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이 인정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이 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번 국내외 IP 권리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사이사이 제가 조금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자, 추가로 2022년 공지가 또 올라오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로 인천 지식재산센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영상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